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박사 영어의 닥터 구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어를 어느 정도는 잘하고 싶으시죠?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어디를 가나 영어가 국제 언어인 것은 그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영어를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영어를 잘 말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문법과 표현들을 배우기는 했으나 막상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입이 열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 또한 영어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 놀이의 첫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여행 영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설렘, 기대감, 해방, 휴식 이런 단어가 떠오르실 텐데요. 앞으로는 영어가 더 이상 공부가 아닌 여행과 같은 놀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영어가 외워야 하는 공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재미있는 놀이인 영어를 같이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현지인들과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공항에서 출발부터 현지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호텔에 체크인하는 방법과 또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모든 여정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영어 단어들과 문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인데요. 해외여행 갈 때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이 없으면 출국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운전면허증? 아니죠. 주민등록증?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시 집으로 가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여권, passport입니다. 따라서 말해 보실까요? passport. 외국에 도착하시면 꼭 입국 심사할 때 보여주셔야 하니까 내 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다니셔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시기 전에 하셔야 할 일이 또 있죠. 바로 체크인입니다. 어느 비행사의 티켓을 예매하셨는지는 꼭 기억을 하신 후에 그 항공사가 있는 번호를 찾아가시면 체크인 카운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기에 붙일 짐을 가지고 가셔서 체크인 카운터 그곳에 줄을 서시면 탑승 수속을 도와드릴 겁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한국분이 도와주시겠죠. 하지만 외국에서 돌아오실 때는 현지 직원분들과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현지에 도착하셔서 버스나 택시로 숙소에 가시게 되는데요. 도착하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호텔 체크인입니다. 공항도 체크인, 호텔도 체크인. 잘 아시겠죠? 자, 우리가 외국에 가실 때는 보통 늦어도 2시간 전쯤 공항에 도착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앉을 자리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직원분에게 요청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핸드폰 어플로 좌석을 고르게 된다면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고 어디에 앉으실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0시간 넘게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창가 쪽보다는 복도 쪽을 선호하며 2-3시간 거리는 창가를 보면서 밖을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창가석은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윈도우 시트입니다. 창가에서 가까우니까 윈도우를 말씀하시면 되고요. 복도석은 aisle seat라고 말합니다. 발음을 그대로 써 있는 대로 하면 aisle seat
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단어에서는 S가 묵음이기 때문에 I'll sit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좌석을 고르신 후에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러분들 짐을 맡기게 됩니다. 항공사마다 무게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꼭 미리 항공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체크를 하시고 난 후에 그 무게에 맞게 만들어 가시면 체크인 하실 때 짐을 빼서 무게를 조절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꼭 이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화물은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baggage라고 합니다. 가벼운 물건만 기내에 가지고 타시고 비행기에 가지고 타기에는 무거운 물건들은 baggage로 보내시면 좀 더 수월한 여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리를 선택하고 수화물을 붙였다면 우리는 탑승권을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안 검사를 받으시러 가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탑승권은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boarding pass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boarding pass. boarding은 타다, pass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 수 있는 표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비행기에 탈 때 가지고 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보안 검색대를 지나게 됩니다. 비행기에는 칼이나 fork, 물병을 가지고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런 위험한 물건들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2000년도였나요?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 후에 더욱 강력해진 보안 검색은 바로 security check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security check. 그 후에는 출입국 직원이 있는 체크 포인트를 지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면세점이 나오게 됩니다. 면세점은 다 아시겠지만 duty free shop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duty, 세금, free, 무료라는 말로 세금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점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쇼핑을 하신 후에 탑승 게이트를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boarding pass에는 탑승 게이트 넘버, 그 다음에 boarding time이 써 있습니다. 인천공항이나 LA공항 같은 큰 공항에서는 게이트를 찾는 게 쉽지가 않고 오랜 시간 걸어가거나 혹은 버스 혹은 트램, 작은 기차죠. 즉 공항 안에서 다니는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과 노약자가 함께 이동할 때는 비행기 출발 시간보다 30분 이상 먼저 게이트에 가셔서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속버스처럼 제 시간에 딱 가시면 큰일 나고요. 줄 서서 한 명 한 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30분은 여유 있게 도착하셔야 합니다. 한국공항에서는 출발과 도착이 명확하게 쓰여 있지만 외국공항에서는 한국말이 없으므로 두 단어를 꼭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출발, departures, 또 하나는 도착, arrivals인데요. 잘 못 찾아가시면 제 시간에 비행기 타시는 것이 힘들 수도 있으니 꼭 잘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광판에 비행기들의 항공사 이름과 편명이 쓰여 있는데 그 비행기들의 현재 상태를 표시해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delayed, 지연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on time, 제 시간에 출발, 또는 arrived,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국내선과 국제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국내선은 김포공항, 그리고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외국의 작은 공항들은 둘 다 같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선 쪽인지 국제선 쪽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국내선은 뭐라고 할까요? 바로 domestic이라고 하고요. 국제선은 international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천공항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이 수속을 잘 마치시고 게이트까지 가실 수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외국 공항이라면 이 모든 수속을 혼자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에 무엇이 있냐라는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예를 들어서 Where is a check-in counter? 어디가 체크인 카운터인가요? 물어볼 수도 있고요. Where is the duty-free shop? 어디가 면세점이죠?
라고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좀 더 공손한 표현을 하시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매너 있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Do you know where the duty free shop is?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뭔가 더 공손한 표현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이번에는 Do you know를 빼고 Could you tell me where the restroom is?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셔도 아주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행기를 탄 이후에 몇 가지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장실을 갈 때 꼭 알아두셔야 할 단어입니다. 화장실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restroom, bathroom, toilet, ladies room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행기에서는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바로 laboratory라는 단어를 쓰므로 꼭 알아두시고요. 그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occupied, 누군가 차지하고 있다. 비어있을 때는 vacant, 말 그대로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볼일을 보고 난 후에는 물을 내려야 하는데요. 그때는 flush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간혹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화장실을 쓰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요. 그럴 때는 난기류로 인해 날씨가 좋지 않아서 화장실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방송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난기류라는 말은 turbulenc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리에 앉아 계시면 승무원들이 다니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뭐가 필요한지를 체크하는 시간이 옵니다. 기내에는 물병을 가지고 타지 못하므로 제일 먼저 물을 카트에 가지고 다니면서 목마르신 분들이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승무원이 외국인이라면 물 달라는 말이 잘 안 나오실 텐데요. 이 문장만 외워놓으시면 아주 편해질 것입니다. 바로 Can I get some water please?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물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기내가 좀 춥다면 Can I get a blanket please? 라고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금방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blanket은 담요라는 뜻이겠죠. 자, 지금까지 공항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시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어떠한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See you next time. Bye bye.